그냥 두고 싶었다. 목도리를 본 건 그가 다녀간 다음 날이었다. 윤희는 현관문을 열고 우유를 가지러 나가던 중 신발장 위에 조용히 놓여있는 회색 목도리를 발견했다. 폭이 넓고 두꺼운 울 소재. 거기엔 희미하게 그의 향이 남아 있었다. 이거 정우 거네. 정우는 얼마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쯤 들르곤 했다. 전북 지나가다가 들렀다는 핑계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런 우연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걸. 목도리를 들고 그녀는 거실로 들어갔다. 사실 곧바로 전화를 걸어 정우야, 목도리 두고 갔더라 라고 말하려 했지만 무심코 멈췄다. 돌려줘야 하지. 근데 꼭 지금이어야 하나? 그녀는 천천히 목도리를 개어 소파 등받이에 걸어두었다. 그 자리가 꼭 맞는 듯 보였다. 그날 오후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오늘은 날씨 괜찮으세요? 응, 바람이 좀 차지만 괜찮아. 넌? 저도요. 근데 뭔가 하나 빠진 느낌이에요.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목도리? 네. 아, 맞다. 어디 갔나 했는데. 혹시 거기 있나요? 있지. 현관 옆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 제가 깜빡했네요. 다음에 찾아갈게요. 그래. 뭐, 급한 건 아니고. 그녀는 일부러 당장 돌려줄게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목도리는 여전히 소파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문득문득 그걸 바라보았다. 그 목도리 위로 햇살이 비치면 방 안이 조용히 따뜻해졌다. 어느 날 그녀는 목도리를 자신의 어깨에 살짝 걸쳐보았다.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무게가 마음을 눌러주는 듯 조금 안정되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그날 목도리를 하고 차를 마셨다. 누가 볼 리도 없고 누가 알 리도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은 마치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처럼 편안했다. 그 주 목요일 정우는 다시 들렀다. 어머님, 저 목도리 찾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거 내가 좀 썼어. 정우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요? 응. 춥기도 했고 뭔가 그냥 어깨에 걸치니까 마음이 괜찮더라.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작게 웃었다. 그럼 좀 더 두고 계세요. 그래도 돼? 당연하죠. 어차피 어머니께 더 잘 어울려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목도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작은 다리가 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그 애의 향이 남아 있었다. 단지 목도리였을 뿐인데 묘하게 따뜻했다. 누군가의 물건이 이렇게 조용히 위로가 될 줄은 예전엔 몰랐다. 그날 이후 목도리는 아예 거실 한편의 의자 등받이에 자리를 잡았다. 윤희는 그것을 매일 정리했다. 먼지를 털고 모양을 다듬고 때로는 살짝 향을 뿌렸다. 마치 누군가를 손님처럼 맞이하듯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냥 깨끗하게 보관하려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다.
그게 단순한 물건 이상이 되어버렸다는 걸. 어느 날 오후, 정우가 뜬금없이 연락도 없이 찾아왔다. 지나가다가 근처에 일 있어서요. 혹시 차 한 잔 괜찮을까요? 그녀는 놀라지 않고 천천히 대답했다. 마침 목도리도 보고 있었는데 잘 됐네. 그는 웃으며 들어왔다. 사실은요. 그 목도리 일부러 안 찾아갔던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들었다. 왜? 어머니가 그걸 걸치고 있는 거. 괜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게 보기 좋아? 네. 목도리가. 어머니 덕분에 따뜻해 보였어요. 이상하죠? 그녀는 작게 웃었다. 이상하진 않아. 나도. 그랬으니까. 뭐가요? 목도리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곁에 있는 것 같았어. 그게 너였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따뜻했어.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날 이후부터 어머니가 거기 있다는 게 왠지 더 편해졌어요. 그날 둘은 특별한 말 없이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목도리는 조용히 소파 옆에 걸려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를 잇고 있었다. 말이 없어도 좋았다.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그저 그 목도리처럼 존재만으로 따뜻한 시간이었다. 며칠 뒤 윤희는 장을 보다가 문득 정우를 떠올렸다. 저 아이는 저런 장갑 잘 안 끼겠지? 요즘도 밥은 잘 챙겨 먹을까? 평소에는 떠오르지 않던 생각이 조용히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목도리를 들고 작은 바늘과 실을 꺼냈다. 목도리 끝에 작은 수를 놓기 시작했다. 왜 이걸 하고 있지? 스스로에게 물으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작은 자수로 한 줄 글꼴을 넣었다. 따뜻한 날 다시 두르고 와요. 그녀는 다 놓고 난 뒤 작게 웃었다. 그래. 이건 그냥 마음이야. 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억될 수도 있는 그런 거. 다음에 정우가 왔을 때 그녀는 목도리를 조용히 내밀었다. 자, 내 거니까 가져가. 그는 놀라며 받았다. 그리고 자수를 발견했다. 이거 어머니가 놓으신 거예요? 응, 그냥. 심심해서. 정우는 잠시 목도리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거. 계속 어머니 댁에 두면 안 될까요? 왜? 그게 거기 있는 게 저한테 더 따뜻하거든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고개를 떨궜다. 그럼 다음에 올 때 또 하고 와.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이 목도리는 어머니 댁에서만 따뜻한 것 같아서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목도리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날 밤 윤희는 다시 일기장에 적었다. 누군가가 떠난 자리를 누군가가 채우는 건 꼭 같은 방식일 필요는 없다. 그저 따뜻하면 된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이젠 아침 공기에도 살짝 얼음 같은 기운이 섞여 있었다. 윤희는 창문을 닫고 정우가 놓고 간 목도리를 다시 손에 들었다. 두툼했던 그 울은 이제 조금 낡은 듯했고 끝자락에는 그녀가 놓았던 작은 자수가
조금씩 보풀에 묻혀가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젠 정말 새 걸 사줘야 하지 않을까? 그날 오후 그녀는 시장으로 나갔다. 오랜만에 직접 목도리 가게에 들어섰다. 벽엔 가지각색의 목도리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카키색, 진회색, 베이지, 체크무늬, 수입울.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누구 선물하세요? 윤희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 특별한 사람에게요. 아, 그러면 이게 괜찮아요. 색도 따뜻하고 남자분들한테 잘 어울려요. 그녀는 목도리를 손에 쥐어보았다. 정우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았다. 부드럽고 튀지 않고 조용한 따뜻함 같은 느낌. 마치 정우 그 자체였다. 그녀는 고민 끝에 그 목도리를 샀다. 그래. 가끔은 누군가를 위해 새 것을 주고 싶잖아. 며칠 뒤 정우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찾아왔다. 뺨이 붉게 얼어 있었고 손등엔 바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진짜 차네요. 그래 보여. 손이 얼었네. 그녀는 그를 안치고 따뜻한 유자차를 내왔다. 그리고는 천천히 작은 상자를 꺼내어 건넸다. 이거 내 거야. 정우는 놀라며 상자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목도리. 새로 샀어. 이제 내가 두르고 다녀. 그는 상자를 열었다. 부드러운 브라운 톤의 새 목도리. 포장도 단정했고 향기도 은은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예쁘네요. 근데 어머니, 저는 그거보다 그 오래된 게 더 좋아요. 윤희는 멈칫했다. 왜? 이건 새 거고 더 따뜻할 텐데. 정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 목도리는 어머니 향이 나요. 어머니 집 냄새. 차 끓이는 냄새. 겨울 햇빛 냄새. 그는 웃듯이 말했다. 제가 그걸 두르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말은 너무 조용하고 솔직해서 마음을 찌르듯 따뜻했다. 그날 그들은 목도리를 사이에 두고 오래도록 대화를 나눴다. 예전엔 나누지 않던 이야기들. 그의 어린 시절.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 그리고 아내가 떠난 후의 침묵들. 윤희도 말했다. 딸이 없던 첫 계절. 집안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라디오를 켜도 그 공허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걸.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우야. 사실 나 너한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 왜요? 딸을 먼저 보낸 죄책감도 있고 너랑 대화하면 그 아이 생각이 자꾸 나서 처음엔 그게 너무 아팠어.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어머니 목소리 들을 때마다 수진이 얼굴 떠오를 때 있었어요. 근데 이젠 그게 싫지 않아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네. 그 기억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윤희는 혼자 목도리를 꺼내 자신의 어깨에 다시 둘렀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보다 늙었고 주름도 깊었다. 하지만
그 목도리 안에 있는 그녀는 그리 쓸쓸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내가 그 아이를 잊는 게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둘 사이에 그 애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며칠 뒤 정우는 아침에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새 목도리 사무실에 뒀는데 별로 안 따뜻해서요. 그녀는 웃었다. 그래. 따뜻한 건 그 물건이 아니라 기억이니까.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맞아요. 기억이 어머니 집에 있거든요. 그 말은 그녀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따뜻한 차보다, 햇빛보다 더 따뜻한 그 한마디. 정우는 그 주 토요일 작은 상자를 들고 왔다. 이건 뭐야? 어머니 거예요. 그녀가 열어보자. 안에는 낡은 회색 목도리와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이제는 어머니 것이니까 제가 빌려 쓰겠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편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목도리를 어깨에 둘렀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그건 돌려줄 필요 없는 것. 주인이 두린 물건. 마음이 담긴 한 겹의 온기였다. 그날 밤 둘은 함께 마당에 나가 겨울 초입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정우가 말했다. 별이 안 보여도 괜찮네요. 옆에 어머니가 있으니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목도리를 꼭 잡았다. 그래. 우리 별 대신 목소리로 따뜻하면 되지. 그들의 겨울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낡은 목도리 하나로 두 사람은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다. 겨울의 중심. 달력의 마지막 장. 첫눈은 이미 지났고 거리는 반짝이는 전구로 가득했다. 윤희는 올해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기로 했다. 트리도 없고 조명도 없고 딸이 좋아하던 꽃잎 모양의 접시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차를 끓이고 있었다. 두 사람 몫으로. 정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도착했다. 들고 온 건 작은 귤 바구니와 자신의 얇은 코트 위에 살짝 걸친 바로 그 회색 목도리였다. 추웠죠? 네. 근데 이거 하나로 괜찮았어요. 그녀는 웃었다. 그게 그렇게 좋니? 좋아요. 어머니 냄새 나고, 집 냄새 나고, 이상하게 마음이 덜 시려요. 그들은 거실에 마주 앉아 유자차를 마셨다. TV는 꺼져 있었고, 라디오는 작게 클래식 음악을 틀고 있었다. 정우가 물었다. 어머니는 오늘 외롭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누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따뜻했어. 그게 제가 맞죠? 물론이지. 그 말은 작게 웃으며 했지만 그 안엔 쓸쓸함이 아닌 확신이 있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 했다. 전도 없고 떡국도 없고 그저 따끈한 미역국과 밥, 귤 몇 알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식탁엔 포함되지 않은 마음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다.
식사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너한테 주고 싶었어. 정우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새로 손으로 짠 작은 목도리 하나가 있었다. 회색 목도리보다 얇고 끝에 자수가 놓여 있었다.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에 올 때마다 무언가를 놓고 가고 있어요. 처음엔 목도리였고, 그 다음은 슬픔이었고, 이제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이제는 마음을 두고 가는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잘 됐다. 나는 그거 매일 정리 잘 해둘게. 정우는 목소리를 낮췄다. 언젠가 그 집이 다시 필요할 때 돌아와도 되죠?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어떤 대답보다 확실했고 어떤 말보다 따뜻했다. 그해 마지막 날 밤, 두 사람은 라디오를 켜고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다. 카운트다운도 폭죽도 없었다. 하지만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목도리 끝에 스친 손끝, 그리고 그 침묵 속에 나지막한 숨결이 있었다. 그들은 동시에 서로를 향해 말했다. 새해 건강하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엔 사계절을 견디는 모든 마음이 들어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누구보다 조용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가까이서 새해를 맞이했다. 그 날의 따뜻함은 난로도 햇빛도 옷감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 옆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을 뿐이다. 그는 목도리를 두고 갔고 그녀는 돌려주지 않았다. 끝. 커피 한 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이 돌려주지 않았던 마음은 무엇이었나요? 까만 말풍선 댓글에 남겨주시면 누군가의 겨울이 조금 더 따뜻해질지도 몰라요. 손 모으고 합장.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조용한 이야기를 더 오래 들려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당신의 계절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튤립.